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좀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지지 발언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해외 선물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네, 전일은 미국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서는 관련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의 상품 시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대 감시 인사는 아무래도 옐런 의장이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강연이었는데요.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외 악재가 내년에는 완만해지기 시작하리라고 기존 견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달러 강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추후 통화 정책에 어떠한 방법이 동원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더불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앞으로 2주간 경제 지표가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급변하게 나쁘지만 않다면 12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베이지북과 동일한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GDP 숫자보다 더 나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한 옐런 의장의 견해와 일치하는 보고인데요. 추후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관련 업종의 부진이 관찰되는 모습이었지만 부동산 경기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음 표를 보시면 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 11월 민간 고용 지표가 6월 이후 최대 증가치를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ADP는 11월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 7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및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이고요. 이어 3분기 비농부문 생산성 증가율도 중전 1.6%에서 2.2%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시장의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을 받고 4.6% 급락한 39달러 94센트에 마감했고요.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원유 재고가 120만 배럴 증가하며 예상치인 47만 1000배럴 증가를 3배 가까이 웃돌았는데요. 달러의 강세의 영향과 공급 과잉이라는 요소가 겹치며 큰 폭으로 하락하여 종가 기준으로 다시금 40달러 안쪽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 가격은 6년 내 최저 수준을 하락하였는데요. 온수당 9달러 70센트 하락하며 1053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그럼 좀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22일 금리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유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나 통화 선물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접해봤지만 그래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통화 선물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유로화 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표를 보시면 유로화의 상장 명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상품 명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품인데요. 표를 천천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점은 유로화는 거래소에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놓아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품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니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 유로화입니다. 각각 계약 단위가 50%, 10%이고요. 증거금과 팁값이 역시 같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 통화 선물은 빅 사이즈 품목에 비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가격 변동 시 호가 공백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불리한 가격에 체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오니 이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약 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품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키워나가시고 매매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로화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 유로화의 역사적인 흐름은 언제나 유로존의 경기에 따라서 움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유로화의 하락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실업률, 제조업 경기 하락세, 몇몇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불투명성 존재에 대한 위기감에 지속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4년에는 그리스라는 큰 위기가 유로존의 위기를 지켰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두 차례인 6월과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5년 1분기에 저점인 1유로당 1.0463달러를 기록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관한 해결 조짐에 등락을 반복했고 미국 금리 인상의 기대감에 글로벌 달러 영향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전히 물가가 22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드라기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양적 완화를 증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오늘 저녁 9시 45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어 예정된 10시 30분에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는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오르는 데 그쳐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CB는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대 예금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드라기 총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알아봤습니다.